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2-1 도시가 커지면 도시 내부는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해서 도시 내부 구조 변화에 대해서 좀 해보실 거예요. 이전차시 확인학습 먼저 합시다. 학습지 15페이지 상단에 이전차시 확인학습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는 촌락에 비해서 촌락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죠. 반면 도시에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병원, 상가,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과 각종 기능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런던, 도쿄, 뉴욕 막 이런 데 살펴봤었죠. 세계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이러한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하죠. 자, 이러한 도시 내부의 모습이 구조가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요. 이 내부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이번 시간에 쭉 배워볼 거예요. 일단 교과서 146페이지에 대구에 사는 지연 씨의 하루를 통해서 도입 활동을 좀 해봅시다. 보시면 이 지연 씨가 8시에 출근을 하죠. 8시에 지하철을 타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옥철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딱 봐도 회사랑 집이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회사랑 집이 멀구나. 그리고 회사랑 집이 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죠. 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네요. 교복 입고. 자, 그리고 10시쯤 되면은 이제 범어동이 아무래도 대구의 가장 이렇게 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것 같아요. 빌딩,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빌딩 숲이 있죠. 보이죠? 빌딩이 많은 범어동에 있는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가요. 그러고 오후 4시쯤에는 거래처가 있는 성서 산업단지에 갑니다. 이 성서 산업단지는 본사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공장이죠. 이 공장은 빌딩 숲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 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빌딩이 막 많은 번화가 도시의 중심부 이런 데는 땅값이 어때요? 땅값 지가라고 하거든요. 땅의 가격이죠. 지가가 비싸죠. 그런데 공장같이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산업단지가 도심에 있게 되면은 굳이 이 높은 땅값을 지불하고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연 씨가 오후에 거래처가 있는 성서산업단지 멀지만 가가지고 거래처에서 출장을 갔다가 일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오후 8시에는 퇴근한 후에 그 근처 수성못에서 바람을 쐬면서 하루를 쭉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연 씨의 하루예요. 이 그림 보고 지연 씨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보자 했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범어동에 있는 회사에 갔다가 외곽에 있는 성서지구의 산업단지의 거래처에서 볼일을 보고 퇴근을 해서 회사 근처에 수성못에서 하루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퇴근을 하겠죠. 딱 봐도 여기 범어동이 가장 도시의 중심부, 땅값이 비싼 곳이구나. 그리고 이쪽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거주 지역이구나. 그리고 주거 지역이구나. 그리고 이쪽 지역은 외곽 지역, 땅값이 중심부보다는 싸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구분을 해보실 수 있죠. 그러면 2번 본사와 거래처가 있는 산업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를 써보자 라고 했어요. 본사는 비싼 땅값을 지불하면서도 거기 중심부에 위치를 했을 때 본사의 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사는 아무래도 무슨성,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접근하기 좋은 정도,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중심은
중심에 본사가 위치를 하게 되고 굳이 그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그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중심에 굳이 입지할 필요가 없는 넓은 부지를 필요하는 산업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주변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 내부가 그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낌적 느낌으로 살펴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시 내부는 각각의 기능에 의해서 각 기능에 알맞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따라서 분화가 돼요. 일단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보시면은 중심 업무 기능, 아까 대기업의 본사라던가 또는 금융, 관공서 막 이런 것들, 뭐 시청 이런 중심 업무 기능, 그리고 상업 기능, 뭐 백화점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공업 기능은 공장, 주거 기능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도시 내부가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를 쭉 이제 도시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처음에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관공서, 상점, 주택,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이 도시 내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것들이 쭉 다 섞여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각의 뭐 주거 기능, 뭐 공업 기능 이런 기능들이 각 기능의 최적의 입지 장소, 어느 곳에 입지했을 때 가장 최적인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같은 종류의 기능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다른 종류의 기능은 서로 분리되면서 상업시설, 주택, 공장 같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기능들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뭐예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그 땅값이겠죠. 근데 땅값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나 보시면은 접근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접근하기 좋은 정도. 왜냐면 거기가 접근하기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뭐 장사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뭐 상가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중심 업무도 많아지고, 뭐 시청도 생기고 막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도 거기에 시청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 동네에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성이 높으려면 일단 당연히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서 땅값이 비싸지게 되고, 지지대는 땅에 대한 대가예요. 땅에 대한 대가로 뭐 지불하는 뭐 임대료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걸 지대라고 그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개발 정책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 내부가 구조가 분화가 되죠.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뭐가 높아요? 접근성이 높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땅값인 지가도 비싸지게 되는 거죠. 지가는 땅에 대한 가격이에요. 물론 다 돈 때문에 막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인종, 민족, 소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 분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같은 인종끼리, 같은 민족끼리 또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소득 수준끼리 모여서 구조가 분화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도시 내부의 이런 지역 분화 과정을 용어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내 보시면은 집심은 도시의 중심이죠. 중심에 집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 이게 집심 현상이에요. 어떤 기능들이?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 같은 중요한 업무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 그거를 집심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여기가 도심이겠죠. 도시의 중심부, 도심의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이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 이거를 집심 현상이라고 부르고, 굳이 이러한 도심에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어떤 것들, 공장이나 주택단지나 뭐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 빠져나가죠. 주변지대나 이런 곳으로. 그래서 이거를 도심에서 이탈한다라고 해서 이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시면은 집심 현상은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이 도시의 중심지로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 도심에서 이탈한다, 중심에서 이탈한다 해서 이심 현상이라고 부르죠. 집심, 이심 이렇게 현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어떻게 그 내부 구조가 형성되어 가는가를 쭉 또 정리를 해보시면은 도시의 중심은 뭐가 높아요? 아까 계속 뭐가 높다고 그랬어요? 접근성이 그 접근하기 좋은 정도,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땅값이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싼 땅값을 지급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중심 업무 기능, 상업 기능, 백화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본사, 회사 뭐 이런 데들 이런 기능들이 남게 되고 도시의 주변 지역에는 비교적 접근성과 땅값이 어때요? 낮죠, 싸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땅값을 지급할 수 없거나 뭐 지급할 필요가 없는 주택이나 넓은 건물터가 필요한 공장 이런 것들이 도시의 주변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 아래쪽에 학습지 15페이지 아래쪽에 그 자료 학습을 조금 보시면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예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주거 지역이 이쪽 지역이 되게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복잡한 경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주거 지역이 고급 주택지와 저급 주택지로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급 주택지는 죄송합니다. 하품을 좀 했어요. 자, 코파카나 해변을 따라서 쭉 늘어선 고급 주택 지역 딱 봐도 막 빌딩이 있고 막 그 아파트가 막 쫙 있고 멋진 경관이 나타나죠. 이런 고급 주택 지역이 보이는 반면 그 뒤쪽에 보시면 뒤쪽으로 가보면은 산비탈을 따라서 형성된 뭐 판자촌 우리가 빈민가 슬럼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산비탈을 따라 형성된 저급 주택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급 주택지는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에서 온 근로자들이 지대가 비싼 도심으로 진입을 하지를 못하고 그 외곽에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이런 저급주택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가로넣기 채워보시면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나눠지면서 주거지역도 다양한 모습으로 뭐 돼요? 분화되죠. 특히 어디에 여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고급주택지랑 저급주택지로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시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확인학습 한번 해보실게요. 1-1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 상업시설, 주택, 공장 등과 비슷한 기능끼리 모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도시 규모가 커지면 작을 때가 아니라 도시 규모가 커지면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작을 때는 다 섞여 있죠. 자, 2번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는 다양한 기능들이 입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죠.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죠. 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일수록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도달하기 쉬운 정도 이거를 무슨 성이라고 부르죠? 접근하기 좋다 해서 접근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리고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이 도시 중심부로 집중되는 현상. 이걸 무슨 현상? 도시의 중심으로 집중되니까 집심 현상. 그리고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탈해서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이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쭉 이어서 바로 이어서 2-2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 지역의 경관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해서 도시 내부 구조가 분화되면서 어떠한 경관이 나타내는지 어떠한 기능들이 빠져나가고 남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실게요. 이전 차시 진단평가 방금 배운 거 어느 한 장소에서 학습지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도달하기 쉬운 정도를 무슨 성? 접근성이라고 한다.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하죠. OX 잠깐 풀어보시면 중심 업무 기능이나 산업 기능이 도시 중심부로 집중되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한다. X 무슨 현상이라고? 집심 현상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쭉 비교를 해보실 거예요. 우리 교과서 148페이지
보시면서 자료 같이 보실게요. 도시 내부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는 낮아지고 주변 경관은 한산해집니다. 도시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시의 중앙에는 도심이 위치합니다. 도심은 접근성이 높아 땅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높게 짓습니다. 또한 도심의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금융기관, 백화점, 대기업 본사 등이 모인 중심 업무 지역이 형성됩니다. 반면 주거 기능은 약화되어 낮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만 밤에는 인구 밀도가 낮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가 크게 성장하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부도심이 발달합니다.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 맡는 부도심에는 상점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주거지역의 비중도 높게 나타납니다. 중간지역은 주거지와 상가, 공장 등이 혼재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는 주택, 상가, 학교가 분포하고 먼 곳에는 신흥 주거단지와 공장이 나타납니다. 주변 지역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주택단지, 공장, 상가가 있고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도시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일부 지역에는 대도시의 주거, 공업, 행정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분포합니다. 이제 도시 중심부와 주변 지역의 경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쭉 살펴봤는데 교과서 148페이지 그 아래쪽 그림 보시면서 쭉 살펴봤는데 이거를 약간 도시의 구조도, 내부 구조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시 내부에는 처음에 도시의 중심, 도심이 있죠. 이러한 도심에는 뭐가 있어요? 도심에는 어떤 경관이 나타나요? 중심 업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의 본사, 일단 관공서, 관공서라던가 또는 뭐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관공서죠.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의 본사 또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의 본사 그리고 백화점, 뭐 상업기능, 중심 업무 기능과 상업기능이죠.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도심에. 그리고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하는데 교통의 이게 도로예요, 도로. 교통의 교통의 결절점 이런데 이게 도로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느낌적 느낌이 오시죠? 어디를 얘기하는지. 교통의 결절점에 뭐가 생겨나요? 부도심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교통의 결절점에 여기를 부도심이라고 해요. 부는 뭐예요? 회장, 부회장 할 때 부잖아요. 그래서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부도심이 되겠죠. 도심의 역할을 나누어 갖는 게 부도심이 되겠고,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중간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죠? 다시 그려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자, 도심과 부도심의 중간이니까 중간 지역이죠? 중간에 처음에 도시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도시 중간 지역에는 오래된 주택이라던가 주택 그리고 상가
공장 이런 게 막 혼재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도심 가까운 곳에는 주택이나 상가들이 보통 나타나고 도심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신흥주거단지 이제 좀 새롭게 생기는 신흥주거단지라던가 뭐 공장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그 주변으로 무슨 지역? 주변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도시가 더 커지는 거죠. 도시가 커지니까 약간 그 도시를 계획적으로 여기에 섞여 있던 기능들을 각각의 입지 조건에 맞게 조금 계획적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주거 지역을 담당하는 아파트 단지 라던가 아파트에는 뭐가 붙어가요? 학교가 같이 붙어갑니다. 학교 그리고 대규모 뭐 공장, 공업단지라던가 또는 뭐 물류센터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가 너무 급속도로 막 팽창하는 거, 도시가 너무 막 크게 팽창해서 뭐 무분별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 중간중간에 우리 그림으로는 바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두어요? 우리가 흔히 무슨 벨트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린 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둡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뭐가 생겨나요? 위성 도시가 생겨나요. 위성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위성 도시는 뭐냐면 여기 이게 대도시죠. 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성도시예요. 여기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주는 거는 부도심이에요. 그리고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주는 거는 위성도시가 되겠습니다. 위성은 행성에 딸려서 돌아가는 게 위성이잖아요.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그림이 선생님이 이 와컴 태블릿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와컴으로 그려가면서 하는데 좀 그림이 밉게 나왔네요. 이 구조도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도심, 중간지역, 부도심,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위성도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시면 학습지 16페이지 아래쪽에 도시 내부 구조는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지역으로 갈수록 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나타납니다. 도심과 주변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심과 주변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뭐가 나타나고 부도심, 교통의 뭐 결절점이라고 해요. 이 부도심이 나타나고 그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간 지역의 주택가,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그 주변 지역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나 공장과 상가 등이 나타나고 대도시 주변의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무슨 도시? 위성 도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학습지 이거 채워넣기 하실 수 있겠죠? 가는 어디예요? 도심. 나는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도심. 다는 대도시의 역할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의 중간에 중간 지역이 나타나게 되고 이 중간 지역은 오래된 상가, 주택, 공장이 혼재돼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는 주변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주변 지역에는 주로 규모가 다양한 공장, 상가, 학교, 뭐 주거시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두죠. 이 그림하고 같이 어떠한 경관이 나타나는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의 개념 정리로 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해서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데는 도심이 되겠죠. 주로 행정, 금융기관, 백화점, 대기업의 본사가 모여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중심 업무 기능 또는 전문 상업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도심에서 선생님 이거 하나 설명 더 해드릴게요. 도심에서 주거 기능이 약화돼요. 도심에는 뭐
도심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중심 업무 기능이랑 상업 기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낮과 밤의 인구 밀도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구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해서 인구 빌 공자를 써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도심에서 이렇게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 있죠.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 여기에서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낮에는 도심에 인구가 많았다가 밤에는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사람들이 다 모여져 퇴근하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밤에는 도시 내부에 상주하는, 주로 항상 거주하는 인구가 없죠. 그래서 텅 비게 되죠. 그러면 이 텅 비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 또는 가운데가 구멍이 뚫렸다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도넛 모양이죠. 도넛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도심에서 중간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의 차이를 이렇게 쭉쭉 나타내는데, 주간 인구는 도심이 대단히 많지만 야간 인구는 줄어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도 하나 보시면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주간 인구는 이렇게 도심이 많지만 야간 인구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간에 도심이 텅 비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모양이 가운데 도심이 텅 빈다라고 해서 퇴근이다, 집에 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자가용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텅 비게 돼서 도넛 현상 또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이게 되겠고요. 자, 그럼 쭉 이어서 계속 정리를 해보면은,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결절점에 도심에 집중된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생겨나게 되고, 도심에 집중된 무슨 기능? 상업 기능, 백화점 같은 그런 기능이랑 각종 서비스 기능을 분담해서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도심과 부도심의 중간에는 도심의 주변 지역에 오래된 그 주택, 상가, 공장이 쭉 혼재하게 되죠. 그 중간 지역에, 이 주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도심의 주변에 거기 중간 지역에 주택가, 상가, 공장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도심의 가장 제일 가까운 지역은 주택이나 상가, 도시가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그 오래된 옛날 주택, 상가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신흥 주거단지, 새롭게 생긴 아파트라던가 또는 공장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 이제 도시가 좀 커진 거죠. 그리고 대규모의 공장, 상가, 뭐 과수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뭐 물류센터 이런 게 들어서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녹지 공간을 막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구역?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대도시의 바깥에, 그 대도시의 인근에 위성 도시가 생겨나죠. 주로 주거, 공업, 행정 등을 뭐하는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거, 공업, 행정 같은 걸 그 대도시가 다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성 도시가 빼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서울을 예로 들어서 그 도시 내부의 변화를 도시 내부 구조를 대입을 해서 살펴보시면은, 여기 1번, 여기가 어디예요? 도심이 되겠죠. 도심에 해당하는 중구예요. 사진 자료를 보시면 막 빌딩이 막 있죠. 시청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노원구죠. 우리 노원구는 그 서울을 도시로 봤을 때, 대도시로 봤을 때 주변 지역에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많죠. 노원구에 그 아파트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서울이 대도시로 커 나가면서 1980년대 이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부도심. 부도심은 이제 강남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남에 막 백화점 막 많잖아요. 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4번에 이제 중간 지역 해가지고 그 도심과 부도심 중간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 약간 건물들이 보면 살짝 낡은 게 보이시죠? 이쪽 지역이 성동구, 여기가 봉제, 수제화, 금속 기계공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약간 낡은 공장들 뭐 그런 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4를 보고 각각의 경관 특징을 표에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각각의 경관 특징을 도심에 해당하는 경관 특징, 그리고 주거지역,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특징,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도심이었죠. 부도심에 해당하는 특징, 그 4번이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들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1과 2를 보고 두 지역 중 지가가 높은 곳은 어디인지 예측해보자 라고 했는데, 1과 2를 보면 당연히 어디가, 1은 도심이고 2는 주변 지역이잖아요. 어디가 지가가 당연히 더 높아요? 도심, 중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역이 지가가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러면 확인학습 해보시겠습니다. 1번, 도심에서는 주거 기능이 약하고 낮과 밤의 인구 밀도 차이가 큰 무슨 현상? 인구가 텅 빌 공자를 써서 인구가 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빈 공간이 된다라고 해서 무슨 화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뭐가 발달해요?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발달하죠. 3-1번, 중간 지역은 도심에 집중된 상업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분담해서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중간 지역 아니고 어디예요? 부도심이죠, 부도심. 자, 그리고 일부 대도시의 중간 지역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죠. 중간 지역 아니고 어디예요?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충 구분되시죠? 여기까지.